이 사고가 난 뒤에 다리를 툭툭 털고 간 자전거 운전자가 이 뒤늦게 차주를 신고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골목길인데요. 자동차가 이 좁은 골목길을 막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 왼쪽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왼쪽 저렇게 여성이 차량 앞에서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이 차를 보고 걸렸나?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건데 놀랍고. 이 자동차 운전자가 다가가서 괜찮냐고 하니까 이 자전거 운전자가 다리를 툭툭 털면서 아 여기 차가 잘 안 나오는 곳인데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고 뭐 크게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차주는요 다시 차에 올랐고요. 그 자전거 운전자도 다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차량 기사님도 굳이 내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거리가 좀 사람이 있었어요. 넘어지니까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툭툭 털면서 그러고 지나가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한 거죠. 별 말이 그렇죠. 없었으니까.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그렇죠. 물어봤으니까 네네. 대처를 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아니야. 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고 뒤에 뒤늦게 이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요 차주가 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어머. 것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봤고요. 또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로 그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뺑소니로. 합니다. 이 차주는요 내려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자전거 운전자가 뭐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고요. 네네. 횡단보도 앞에서 그냥 넘어진 건데 정말 이게 나에게 과실이 있느냐 이러면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운전자가 사고 책임 뭐 일부의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경찰이 얘기한다는 건데 거리가 좀 우리가 보기에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글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실이 있다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교통사고는 접촉이 좀 있어야지 이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건데 네. 접촉이 없었잖아요. 근데 접촉이 없었는데 놀라서 넘어졌다.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넓히다 보면 인과관계가 무한정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사고가 난 곳은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인데요. 이럴 때는 운전자는 이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고를 보면은 일단 운전자가 멈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고 내려서 건너야 그렇지,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맞아요. 참작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넘어진 후에 내려서 확인까지 했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거든요. 맞아. 이게 정말 뺑소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경찰은 인적 사항을 주지 않았다 요거를 조금 뭐 문제로 봤을 가능성은 네네. 있어 보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을 뭐 사고 미조치라든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네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일단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한테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하고요. 또 막 파편 같은 게 흩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략이라도 좀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것이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때 뭐 사고 미조치죄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망갔을 때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 이른바 말하는 뺑소니죄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넘어져서 파편이 튄 게 없어요. 뭔가 차량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큰 사고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 미조치죄는 이 파편이 있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벌 조항인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를 비접촉 사고로 보기에도 인과관계 성립이 조금 불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일어나서 뚝뚝 털고 먼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 미조치죄라든가 도주차량죄 이런 것들이 성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영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네네. 있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인적사항 정보 그냥 제공 일단 하시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진짜 나 괜찮다, 나 그냥 갈 거다 했다고 하면 그걸 녹음을 하시든가
한다든가 미처 녹음을 못했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경찰서에 먼저 잦은 신고를 하세요. 이런 사고가 있어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다 이렇게 먼저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이 도주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횡단보도에 그냥 쓰던데 경찰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 이랬다는 건데 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글쎄.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일가족 참변을 막은 운전자입니다. 일가족 참변? 네, 표현은 좀 세게 돼 있는데요. 사고 영상으로 지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일가족을 구한 운전자의 재치와 또 소소한 웃음까지 주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웃음? 네, 경기도의 한 도로입니다. 네. 이 구불구불하게 지나가는 길을 가다가 지나갔는데요. 멈췄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급기야 이 맞은편에 오는 운전자도 못 오게 아예 차선을 넘어서 나섰습니다. 운전자에게 멈춘 건데요. 네. 뒤에 후방 카메라를 보시죠. 귀여워. 바로 이 우리 일가족들이 이를 저걸 건너고 봤네.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와. 이 엄마 오리를 졸졸 쫓아가는 이 새끼 오리를 건널 때까지 막아준 건데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귀여워. 됐다고. 아니 진짜 일가족의 참사를 막은 거 맞네. 네. 새끼가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산의 오리야. 사람입니다. 대가족이에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 영상 네. 보면 뒤에 있는 버스도 멈춰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이렇게 훈훈한 영상을 또 보네요. 야, 저거 운전자가 침착하게 대처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눈도 좋아. 저걸 딱 보고 그 앞에 딱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운전자는요 당시 경기도 이 남한산성을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뜻밖의 이 산행에 나선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다른 운전자들도 빠르게 상황을 좀 파악을 했고요. 불평 없이 웃으면서 이 운전자의 조치를 좀 도와줬다고 하고요. 이 누리꾼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랜만에 좀 힐링했다면서 그러네. 운전자들을 칭찬하는 댓글들을 달았다고 합니다. 훈훈한 영상을 초를 쳐서 죄송한데요. 만약 저 상황에서 그 중앙선 넘으셨잖아요. 네. 사고가 났다.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오리를 구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사람을 구하려다 저러면 정당 방위가 되지만 네. 동물을 구하기 위한 정당 방위가 아직 법에 안 돼. 아직은 안 돼. 우리는 안 되네요. 참고하시고요. 물론 이제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사회상의 뭐 적법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남한산성에 그 저희 아버지 승진하거나 이러셨을 때 네. 닭백숙 파티를 하거든요. 아유, 이 와중에 또 왜 닭백숙이 나옵니까? 오리가 이렇게 시 어쨌든 아주 훈훈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다급한 구급차 길을 막으면입니다. 이 구급차가 나타났을 때 이 차들이 비켜주는 이 모세의 기적들 많이 보셨을 텐데 반대로 구급차의 앞길을 막는 차가 등장해서 많은 이들의 참.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이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입니다. 이 위급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비켜줘야 네, 저렇게 흰색 승용차가 승용차 뒤에 멈춰서게 됐는데 이 차가 이제 좌회전 차선 신고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답답했는지 이 앞차 보고 비키라고 손짓까지 저렇게 그러네, 하는데 비켜주라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럴까? 결국 이 구급차는 2차로가 뚫린 다음에야 길을 벗어나서 달릴 수 있었고요. 이후 이 구급차를 운전하던 직원은 이 위급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은 흰색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구급차 막 사이렌을 바로 뒤에서 울리고 있으면 네. 뭐 어떻게든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지 왜 않고서요. 저렇게 막고 서 있을 그럼요. 수 있을까 싶고 오죽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수신호로. 비키라고 손으로 이렇게 수신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서 있던 그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차주는요, 이 긴급 자동차의 진로 양보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6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얼마 뒤에 신고자는요, 경찰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이 앞차 운전자가 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즉결 심판을 받겠다고 어머머. 이의 제기한 겁니다. 일이야. 운전자는 구급차의 진로를 양보해줬으면 이 정지선과
이 신호 위반에 걸릴 수 있었다면서 그럴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건 것인데 아니지 않나? 이 누리꾼들은 차도 안 비켜주고 버티더니 과태료도 못 내겠다고 당당하게 버티냐면서 질타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아. 네, 어쨌든 앞차 운전자는 6만 원의 과태료도 뭐 부당하다, 난 좀 난 내고 억울하다 싶지 않다. 이런 말이 있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법원은 억울할 거 없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6만 원이라고 특이한 게 이제 환영 유치 1일당 3만 원으로 판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벌금을 안 내면 뇌욕장에 가서 유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운전자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다고 신청했잖아요.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이제 이 과태료랑 범칙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하는 진짜 거야?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태료는 뭐냐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물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그 신호등 있잖아요. 아니, 그 과속 신호등. 네. 그거는 사실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자한테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한테 이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운전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범칙금이 범칙금. 나오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뭔가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그렇죠. 네, 그렇죠. 카메라에 잡히는 거 아닐까요? 첫 과태료. 번째 말씀하신 과태료.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범칙금 같은 경우는 벌점이 부과되거든요. 이 벌점이 누적이 되면 이게 운전면허 정지까지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보험도 이제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가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둘 다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아, 그럼요. 근데 운전자 주장은 내가 구급차 때문에 길을 비켜주면은 나는 저 신호 교통법규 교통위반. 위반으로 내가 그 걸릴 수 있다 이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요. 이 구급차 길을 비켜주다가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었다. 네. 이런 사연이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확인을 했더니 누군가가 허위로 올린 거짓 게시글이라고 합니다. 구급차 진로 양보 의무가 있어요. 네. 이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불에 정지선을 살짝 넘거나 차선을 살짝 이제 위반한 정도, 신호 위반 살짝 한 정도 네.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벌과금을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양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과태료가 있을까 싶은 네, 생각이 맞아. 들어요. 네. 양보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 구급차 안에 내 가족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못 하거든요. 맞아요. 구급차에서는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